안녕하세요. 금연아침마입니다. 제가 대출은 처음 받을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1금융권, 그러니까 저금리부터 차근차근 받아야지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지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건 처음 받는 사람들 얘기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자 좀 높은 걸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분이죠. 잘못된 대출 순서를 수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금리만 이용하게 된다고. 제가 그걸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을 하든 대안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저금리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항상 찾아봐야 된다고. 자,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고객님 한번 사례를 보면서 또 하나의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현재 코스피 상장업체면 회사 규모가 크죠. 상장기업, 직장인이시고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재직기간이 좀 짧습니다. 현재 6개월 되셨고, 연봉은 약 3,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카드론이 무려 5건에 2,260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4건 1,450만 원. 자, 보십시오. 다른 대출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카드 가지고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 조금씩 갖다 쓴 게 결국은 이렇게 많은 금액. 총 얼마입니까? 3,710만 원. 어마어마하죠. 사실 카드로 현금 서비스로 3,710만 원이면 엄청 큰 놈이다. 근데 문제가 현금 서비스가 4건이나 돼요. 4건. 4건에 1,450만 원. 이 얘기는 뭐예요? 곧 돌려막기. 최악의 상황이죠. 회사도 코스피 상장업체도 아니면서 이런 데를 썼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썼겠어요?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처음에 조금 갖다 쓰고, 쓰다가 또 돈이 부족하니까 또 갖다 쓰고 하신 거예요. 뻔히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입장에서 어떻게? 연봉이 3,800. 그러면은 한 달에 제 생각에는 300만 원이 안 되죠. 코스피 상장업체라면 분명히 성과가 그런 걸로 했을 것이고, 제 생각에 한 달에 월급 한 250이나 받을까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그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0도 안 되나? 250 정도.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 이거 돌려막기 한다니까, 돌려막기는 솔직히 돈은 안 들죠. 이자만 내가 여기에 따라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거지 큰 돈은 안 들어가. 근데 이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만약에 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 하나가 톡 하고 무너져 봐. 이게 버티나요? 그냥 와그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지.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날라죠. 그러니까 매달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만에 하나 연체하지고 뭔 일 생기고, 아니면 한도가 줄어버리고 그래버리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불안하죠. 본인 역시도 납입하고 있는 금액도 문제고, 그것도 많아서 부담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저한테 햇살론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셨어요. 6개월에 연봉 3,800, 4대 공백. 당연히 이거 조회 하나만 햇살론이 가능하죠. 근데 대출 내역을 딱 들어보니까, 이걸 과연 햇살론으로 꼭 굳이 풀어야 될까? 당연히
햇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금 서비스라도 일단 없애 놓으면은 나중에 신용 점수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그럼 끌고 가는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납입 금액이 많아서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얘를 햇살론으로 대안해 놓고 나면은 햇살론은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잖아요. 현재 지출보다 더 많아져요.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는 거니까. 현금 서비스는 돌려막기는 내가 한 달 동안 쓴 이자가 주고 또 앞에 거 땡겨서 또 쓰는 거잖아요. 맞고. 자, 그러니 고객 말씀처럼 햇살론으로 끝내버리면 제목 간편하고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고객 혹시 1금융권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세이망 홀씨라는 것을 신청해 보셨나요? 일단 직군이 좋고 코스피 상장합치 6개월 됐고 그리고 연봉만큼 부채 딱 100% 정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 세이망 홀씨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그래도 본인도 알아봤는데 부결이 났다고 합니다. 부결 사유는 본인도 모르고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죠. 세이망 홀씨가 부결이 나버렸어. 혹시 신용 점수 아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나이스가 762점, KCB가 626점. 내 건을 이렇게까지 돌려막기 하고 있으면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해야 될 건데 생각보다 신용 점수가 나쁘진 않아요. 또 참 희한해. 내가 이 생활만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잘 이해 안 갈 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나오죠. KC 626, 나이스 760. 이 정도면 잘하면 이금융권에서 대안대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한번 문의를 여쭤봤죠. 자, 햇살론을 받아가지고 현금 서비스 상환하는 거, 이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돌려막기를 안 하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신용 점수가 하락할 일은 없는데, 문제는 월 납입 금액도 늘어나고 지금에 있는 납입 금액 이 대부분이 카드론일 건데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은 들지는 않을 거예요. 고객님이 원하는 것이 월 납입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조회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차라리 얘네들을 이금융권 하나로 이금융권 하나로 대안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봐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햇살론보다는 이자가 높지만 어찌됐든 이걸 대안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 월 납입 금액도 줄어들지만 신용도가 좋아지잖아요. 또 신용도가 좋아지면 나중에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저것 한번 뒤져보자 이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 좋은 거고 해서 가조를 몇 군데를 해봤더니만 그 중에서 저축은행에서 대안대출로 4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어. 금리는 몇 프로였더라? 15.4%. 15.4%. 그러면 원래 4천이면 이거 하나로 다 묶을 수 있잖아. 근데 금리가 15.4%? 원래 햇살론에 비하면 겁나 높네. 한 6% 정도 높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채무자분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고객 입장이라면 저는 햇살론은 일단 킵을 해두겠습니다. 햇살론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용해봤자 현금 서비스 하나 없을 뿐이고, 카드론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나라면 이자가 좀 높긴 하지만 일단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점수를 올리는 거죠. 아니 지금 대출 건수가 9건이야. 9건이 비록 저축은행이지만 한 건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한 건으로. 그럼 신용점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자, 그러면 그 다음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햇살론보다 이자가 더 높은 것을 굳이 써야
통합하고 신용 점수 올리는 거 좋은데 이자가 더 비싼데 그 다음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만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죠. 그 다음 걸 생각을 해야죠. 자, 6개월이에요. 근무가 6개월. 근데 세망을 알아봤는데 부결이 났어.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지금이 6월이고 내년 2월이면 2023년 2월이면 올해 거 2년도 거 원천이 나오잖아요. 원천이 3,800으로 나와. 연봉이. 자, 그때 되면 이 대출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분명히 연봉보다는 낮아질 거예요. 부채가. 그것도 저축은행 한 건. 신용은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앞으로 6개월, 7개월 뒤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까지 분명히 올라가요. 분명히 올라가. 그러면 회사가 코스피 상장업체요. 재직기간도 1년이 넘고. 그럼 은행 가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은행 가서 내가 급한 마음에 이거 있고 저축은행을 이용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내가 여기가 급여받는 주거래 은행이기도 함께 이쪽으로 대안 한번 은행으로 이쪽으로 대안이 되겠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라고. 자, 저축은행 한 건, 햇살로 예를 들어서 햇살로 끌고 간다 쳐요. 나 그래도 이자도 낮추는 게 좋지. 햇살로 써요. 그럼 햇살로 저축은행 한 건에다가 카드로는 5건이야. 신용점수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이자는 좀 더 높지만 저축은행 한 건이 훨씬 신용도가 좋아지죠. 그리고 대출이 한 건이야. 여기는 6건이고 카드로는 5건에 저축은행 하나. 은행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대안이 된다면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냐는 거죠. 당연히 한 건, 저축은행 한 건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될 수도 있어. 무조건 이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그 가능성 훨씬 더 높여놓고 신청을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나서 되면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뭐 끝나고 그러는 거니까 바로 은행으로 대안되는 거니까 되면은 할 얘기도 없고 만에 하나 정말 신용 점수도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은행에서 그냥 저축은행 이금융권 쓰고 있어서 우리는 대안 못 해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느냐? 통대안 있잖아요. 통대안.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통대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저축은행 거 먼저 상한 쳐버리고 그리고 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예요. 코스피 상장업체 1년 재직기간 연봉 3,800. 코스피 상장업체면 기본 100%는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된다 이거죠. 계획 속에 내가 이 대출 이번에 어떻게 바꾸고 다음에는 또 언제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대출을 받는다면 비록 당장 이자는 좀 더 높더라도 나중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자가 비록 높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그 계획하에 일단 햇살로는 안 하고 이걸로 하나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원천 나오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해당 주거래은행 방문해서 한번 해보고 신청을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연락 주시면 통대안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금리로 바꿔나가는 이런 대출 계획을 잡아놓고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잘못된 대출 순서 바꿔보자고. 이거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바로 은행 가서 해주면 딱 좋겠지만 어디 갔어? 은행에서 못 해줘. 그러면 다음 플랜 일단은 대안을 해서 신용점수를 쭉 올려놓고 재직기간을 은행에서 좋아하는 재직기간으로 맞춰놓고 신용점수도 은행에서 좋아하는 신용점수로 올려놓고 그리고 와서 또 한번 신청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해서 1금융권에서 대안을 해준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고객님은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정말 대안해줘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 몇 번 올려드렸죠. 이런 경우 이런 사례 있었다고. 이분도 저는 그 계획을
짜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단숨에 그냥 저금리, 그러면 좋죠. 그냥 한 방에 그냥 저금리 딱 갈아타버리면 그같이 뭐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짜가면서 해보자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